이번 시간에는 국제법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교과서 밑줄 긋고 필기합니다. 국제법의 의의와 한계. 학습 목표. 국제법의 의의와 법원을 파악할 수 있다. 국제 분쟁 해결의 주요 수단으로서 국제법이 가지는 특성과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국제법은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길이나 무게, 규격 등이 외국의 그것들과 달라서 혼란스러울 것이며 해외에 보내는 공문을 인증받기도 매우 번거로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법으로 인해 전 세계가 더욱 쉽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법의 의의.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국제법은 유럽 국가 간의 법을 그 기원으로 한다. 근대 유럽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던 법 질서가 유럽 세력의 확산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현대 국제법의 바탕이 된 것이다. 국제법은 초기에는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만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적용 영역이 크게 확대되어 국가와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제한적이나마 개인까지도 직접 규율하는 법으로 자리 잡았다.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이익을 보장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국제법은 여러 국가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필수 규범으로 인정받고 있다. 오늘날 대다수 국가가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의 의의와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의 법원. 국제법은 별도의 입법기관이 없어 국가 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국제법의 법원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 열거된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과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 판결 및 국제법 학설 등이다. 조약은 국가,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간에 체결한 국제적 합의이다. 대부분은 문서 형식으로 체결하며 조약이 체결되면 당사자들은 조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 조약은 협약, 협정, 규약, 의정서 등 다양하게 표현된다.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적으로도 요구되거나 허용된다는 확신이 뒷받침될 때 형성된다. 준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당사국만을 구속하는 조약과 달리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의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모든 국가에 널리 적용된다. 법의 일반 원칙은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 원칙 중에서 국내법으로 수용된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 등이 있다. 이러한 원칙은 국내 법체계에 적용되는 법 원칙이지만 국제 분쟁을 해결할 때 관련 법규가 없거나 법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할 수 없는 경우를 막고자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재판의 준거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때 일방적으로 국제법만 따른다면 국내의 실정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특정 국가의 단독 의사에 따라 정립된 법인 국내법만 따른다면 보편적인 가치나 질서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국내의 관습이나 법 감정을 고려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헌법 제6조 1항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되 헌법이 상위에 있고 법률과 국제법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본다.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조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입법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은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조약도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국제법의 특성과 한계. 국제법은 국제사회에 공통의 판단 기준과 행동 규범을 제공하며 국가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되기도 한다.
또한 국가 간의 신뢰를 유지하고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우선 국제법은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내법은 권위를 부여받은 별도의 입법기관에서 정한 것으로 국가 내 모든 개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는 입법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약은 그때그때 당사자 간 협의로 체결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조약을 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제적으로 국제법을 적용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국제법의 적용과 집행은 개별 국제 주체의 자발적 의지와 협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법의 구속력과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국제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준수하려는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제법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 자료 1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통해 국제법이 공통의 판단 기준과 행동 규범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2의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서는 국제법이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생활 유지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 2를 통해 알 수 있는 국제법의 한계로는 국제법은 강제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일본이 자발적으로 국제포경규제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채 고래잡이를 계속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를 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